네, 윤석열 두고 대격돌이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감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청문회죠. 그런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각오와 자세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저는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국민의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자 검찰의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에 청문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국회에서. 근데 김민지 기자,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나서 1시간 30분가량 청문회가 윤석열 후보자는 정작 입도 뻥끗 못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등장하려면 이제 본격적인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한참 공방을 벌이느라 본격적인 질의가 1시간 반 만에야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야 의원들 말 그대로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문제라든지 증인 채택 문제 등을 거론했고요. 여당에서는 또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부르자 이런 주장도 나오면서 좀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만에야 본격 질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야 간 의원들이 서로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가면서 정작 이제 본 게임은 1시간 30분이 지난 한 11시 30분경부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만큼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또 여야 의원들 간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서 있었던 목소리 잠깐 준비되어 있거든요. 듣고 오시죠. 금년 4월에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2월경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글쎄 저희 저한테 묻지 말고. 정치로 또는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지금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묻는데 피식피식 웃으면서 아무 얘기 할 일이 한 게 없으면 뭐하러 만났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일행들이 있었으니까 근황 같은 걸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올해 2월경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회동한 것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 부장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2월 달이면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일 거고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하기 직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부적절한 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 하는 당일날 한 조간신문에서 두 사람이 4월경에 만났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4월이 아니라 2월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양쪽 다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2월 이 시점 때부터 계속해서 민주연구원장에 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하마평 보도. 네. 예. 하마평은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그랬고요. 2월에 차기 민주연구원장으로 간다라는 신문사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2017년 5월 대선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라고 낙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이 시점 정도면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아닌가 이렇게 다들 평가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적폐청산 수사를 해왔죠. 이 적폐청산 수사가 사실상 전 정권을 향한 수사다. 이런
그 비판과 그리고 분석을 나왔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의 회동은 어찌됐든 간에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지금 출연하신 우리 김현성 전 부원장께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만났던 그 시점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계실 때예요. 네. 자, 우리 부원장께서는 이 두 사람의 지금 회동 논란 부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진짜 공교롭습니다. 공교롭네요. 예,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직장이든 정치든 그 자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연구원이라는 원장이라고 내락이 됐더라도 그 민주연구원은 결국은 정책을 연구하고 여당의 띵크탱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원장으로 확정되지도 않고 야 원장으로 온다더라라는 설이 돌긴 했어요. 2월 달에.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 이제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윤우진 청문회를 만들지 말고 네. 황교안 청문회를 만들지 마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는 이건 지금 윤석열 청문회지 양정철의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저는 곁다리를 두드리지 말고 진짜 한 방. 그러니까 스모킹 건을 내세워야지 자꾸 흠집내기식으로 이렇게 주변을 얘기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령 예를 들면 양정철 개인 사인 안정철 원장을 여럿이 만나는 과정에서 같이 만났다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지금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언제 처음 만나게 됐다. 뭐 그 인연에 대한 또 소개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회동에 대해서는 뭐 조간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뭐 오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대신에 두 사람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과정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두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만난 거는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요.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권에 계신 분을 전혀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총장으로 취임을 한다면은 글쎄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 여야 의원님들도 좀 기회 될 때마다 자주 뵙고 또 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4년 전, 그러니까 2015년이겠네요. 총선은 그 이듬해인 2016년에 있었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로는 두 번 정도 만났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좀 의심된다. 국민이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윤석열 후보자가 양정철 원장이 뭐 야인으로 있을 때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양정철 원장이 한 걸 보면 한 번도 야인으로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에도 보니까 인재 영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주로 이제 뭐 인사 문제, 바깥에 있어도 인사 문제에 관여를 하고 저 만난 시점이 이제 그 2월 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2월 21일 날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거든요. 네. 그 전에 얘기 하마평은 다 올라왔던 거고. 이런 거죠. 지금 주광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듯이 양정철 원장을 만난 것이 총장 후보자로서 결격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도 오늘 그 국민 앞에 분명히 얘기한 것이 윤석열 후보자가 예. 검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겠다.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독립된 검찰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이제 예를 들면 여권의 소위 인사 문제에 대한 실세를 만나고 다닌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예.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2월 달에 회동했던 다른 멤버들의 그 자리에 지금 여러 명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근데 설명이죠. 소위 만약에 윤석열의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왔다.
이러면 사실은 심각해지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오늘 자료를 요구하던 그날 어디서 어떤 사람이 동석해서 당시 만났냐. 동석자가 누구냐? 오늘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자유한국당이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예. 네. 우선 이 윤석열 후보자는 굉장히 거침없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적폐청산 수사가 지금 한창 중인데 올 봄에도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면 언론에 게재가 되면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분들과 전역을 했어요. 네. 연달아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이거 만남 자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들은 것만도 양정철 원장 외에 2건이 더 있어요. 어허. 네. 예. 그런데 그거 밝히셔야죠,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검찰에서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눈총을 받았던 어떤 회사와 관련된 분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정말 아끼는데 이런 만남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도 조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가 이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인사청문위원들한테 제일 강조했던 게 자신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만큼은 자신 있다. 중립.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의 중립. 그리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용기를 보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인 양정철이 아니라 항상 대통령의 최측근 그리고 밖에 있지만 대통령에게 수시로 뭔가를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복심이라고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월 만남이든 4월 만남이든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떨칠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의 회동이 이제 논란이 좀 되자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은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와 이런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뭐 검찰총장을 해보면 어떠냐? 또 검찰총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지금 총선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저나 그분이나 다 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그냥 지인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만나서 밥 먹은 게 의혹이 되거나 아니면 질문거리가 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야당 정치인들 중에 혹시 밥 먹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뭐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중앙지검장이 여당 인사든 야당 인사 만나서 밥 먹는 게 무슨 그게 청문회감입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자, 이게 정치 공세야, 기본적으로. 네, 지금 윤석열 후보자와 밥을 먹었다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얘기가 나와서 여러모로 또 양정철 원장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양정철 원장이 올해 이제 취임이 5월 14일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취임 전인 올해 2월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회동을 한 사실이 오늘 알려졌고 또 취임 일주일 후에는 당시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져서 당시에도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민주연구원장 취임 전후로 해서 검찰총장과 이제 국정원장과의 이제 회동 사실이 어떻게 보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김현성 부원장께서는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니다. 아까 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서훈 국정원장과 이게 일주일 후에 또 회동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예. 그 당시 그 자리도 기자가 배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자가 배석해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 전부터 이분들이 친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결국은 친분이 있었고 사적인 자리에서의 이야기, 사적인 만남들까지도 이렇게 서로 문제 정치 공세화 한다면 결국은 여당의 주요한 인사들이 아예 누구도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아하. 소통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예. 라는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청문회를 하는 법사위원들이 예. 지금 다 선진화법과 관련된 고소고발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도 사실 회피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법사위로 세워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앞으로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건데 오히려 이번에 의원을 바꾼 게 예. 결국은 또 선진화법 문제가 있었던 김진태 의원이나 저 통영에 이번에 당선된 그 검사 출신의 정점식 의원. 정정식 의원 이 두 분을 바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분들이 굉장히 정말 진짜 정말 아주 스모킹 건 정말 아픈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진짜 아픈 부분은 결국 윤석열 개인의 문제일 거고 윤석열과 관련된 뭐 비리나 어쩌면 부패한 문제나 어떤 개인의 어떤 검찰총장으로서 직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예. 결국은 양정철을 만났느냐 서훈을 만났느냐 이 논쟁으로 오늘 하루 날 새겠어요 지금 보니까. 네, 중요한 건요. 네.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정철 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짚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양정철 원장이 세냐 안 세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의지가 있느냐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점 때문에 짚습니다. 정당의 정책연구소는요. 정당법 제38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정책의 개발 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당 편을 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팩트 체크라고 하죠. 사실관계를 팩트 체크.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오늘 그 법사위원들 중에 이른바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해서 고소고발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전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4명,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의원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좀 한 말씀 예. 붙여야 되겠는데요. 윤석열 그 후보자가 검사로서 그 뛰어나고 능력을 발휘했고 소신을 관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지검장을 발탁하는 과정부터가 굉장한 파격이었습니다. 파격이었죠. 중앙지검장이 될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총장 후보자가 됐을 때도 5기수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나 야권에서 바라봤을 때는 최근에 조국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설과 연관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는 와중에서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오늘 아마 윤 후보자한테도 가장 뼈아팠던 것이 오후에 장제원 의원이 과연 그동안의 서울중앙지검의 검찰권 행사가 공정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네. 그 이재수 그 기무사령관이 자살한 것, 예. 그리고 변창원 검사가 자살한 것, 조진래 그 전 의원이 자살한 것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럴 때 뭐 압수수색 절차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건을 봤을 때 네네. 과연 그동안에 서울중앙지검이 수행한 검찰권 행사가 정말 공정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예. 이 연장선상에서 과연 10건의 실세를 검찰총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은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 논란에 이어서 오늘 김민지 기자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에 하나는 바로 글쎄요, 이분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윤호진 전 서장과 관련된 얘기죠? 그렇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자와 친분이 깊다고 하는 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정의 친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친형이 바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인데요. 2012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해외에선 다시 검거가 돼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윤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뭔가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무혐의 이 과정에 윤석열 후보자가 뭔가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한두 번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대진 검사 형인 그 윤우진 서장을
만나서 식사한 거는 맞는데요. 경찰이 그 골프장에서 누구하고 골프를 쳤나 좀 알아보겠다고 골프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 이걸 6번이나 기각을 해요. 정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 후보자는 그런 식으로 수사 안 했어요. 뭐 하나 나오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탈탈 털고 하는데 6번을 기각을 해. 거기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윤호진이 해외로 도망을 가요. 태국으로. 그 정도 되면 뭐가 캥기는 게 있어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해외로 나간 사실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조 부장 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특수 1부장인 윤석열 부장이 이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장에게 당시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사는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없잖아요, 규정상. 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실체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그 윤석열, 윤대진 두 분의 관계 때문에 한국당이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을 조준을 하고 나선 거죠. 왜냐하면 2007년 5월에 대선 승리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한 게 2명이었어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윤대진 검찰국장. 그러니까 하나는 전 정권 수사가 있고 한 검찰국장이란 자리는 검찰의 인사를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과 수사권을 관장하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대윤, 소윤. 예. 그래서 뭐 양윤이다, 쌍윤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 출입 기자들은 불렀었거든요. 근데 윤우진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이에요. 네. 근데 윤우진 전 서장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렬이가 내 동생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저도 윤우진 전 서장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과연 수사 도피 문제 그리고 이 어떤 수사 도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변호사 조력을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시켜준 전직 대검 중수부 연구관 때문에 조력을 받게 되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 그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과거에 주간동화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를 보고 왔습니다. 어떤 우리가 내용일까요? 지금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준비는 못했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자가 주간동화에서 직접 기자에게 나눈 것 중에 그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듯한 정황을 인정하는 그런 코멘트가 나왔다. 그렇군요. 그걸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정황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일어났던 2012년, 2013년 그때가 그 유명한 윤석열 지금 후보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유명한 말을 했던 때예요.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때고 황교안 장관 때고 김gin추 비서실장 때예요. 근데 과연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지금 후보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 분이 무죄를 된 게 결국 황교안 장관 때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후보가 봐줬다고 이분을 무죄로 만들어줄 사람들이냐 그분들이 그때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국정감사장에서 야 법무부가 국정원 댓글과 관련돼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게 2013년이에요. 근데 그 뒤로 좌천당하고 검찰에서 굉장히 찬바람 받고 이랬던 분인데 과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후보가 굉장히 그 당시 힘이 세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힘이 다 빠진 그리고 굉장한 그 검찰 내에서 감시와 감독을 받았던 그 시기인데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뭐 말씀 중에 잠깐 이게 언급이 됐습니다만 여당에서는 오히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실까요? 그 윤 전 서장 관련된 무혐의 그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 2015년 2월 달에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결정 내린 겁니다. 이게 다 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그리고 전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
전 장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 윤우진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요 대부분이 부장검사 또는 차장검사에서 정결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검사장까지 보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검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아닙니다. 해당 검사장도 모르는 사건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명하라? 그야말로 정치공세입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오히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지금 황교안 한국당 대표니까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국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여당의 저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대표 증인으로 부르자? 저는 김종민 의원이 법사위원인데 여당에 네. 장관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장관이 불기소 처분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해당 지검에 그 담당 부장검사가 처분을 내려서 그거를 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장관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얘기하는 저런 국회의원이 있는지도 저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논란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자들한테 실제 그러면 이런 사건에 관련해서 당신이 중앙지검장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 물어봤더니만 윤석열 후보자가 사후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여당 의원들이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제대로 공격을 해야지. 아무데나 전부 다 그냥 황교안을 들고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불기소 처분을 장관이 했다고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믿냐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오늘 또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법무부를 설득하는데 2주 이상 걸리는 등 수사 방해를 받았다. 이런 게 수사팀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해서 지연시켰고 또 수사를 지연시키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시계빨리 가게 하려고 방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후보 옳습니다. 지금의 생각도 변함이 없죠? 없습니다. 네. 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이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김민지 기자, 아까 뭐 시계 빨리 가는 게 하는 뭐 없나? 이 음성이 들렸어요. 이거 좀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그 박지원 의원이 이제 황교안 대표를 거론하면서 이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잠깐 나왔습니다. 시계가 빨리 가게 하는 법이 없나? 뭐 하냐?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황교안 장관, 당시 장관을 거론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저 말을 한 사람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도 쪽 의원이시네. 네? 모한호 그랬으니까. 경상도 쪽 의원이세요. 경상도로 살펴봤을 때. 아마도 이제 한국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네. 황교안 대표가 정면으로 부상해서 예. 황 대표에게 논점이 모아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죠? 예, 네, 목소리만 일단 녹음이 됐으니까요. 자, 그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김민지 기자, 오늘 말이에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제 청문회 초반부에 한 이야기 때문에 청문회장이 사실상 순간적으로 아수라장이 됐다는데 무슨 얘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야당, 한국당 의원들의 청문위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국회 선진화법에 검찰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12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되셨지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폭력으로만 고발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어요. 50몇 명 고발돼가지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한국당 청문위원들의 자격 논란을 이야기한 겁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뭐 감금죄 등등의 이런 혐의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한국당 청문위원 7명이 전체가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무슨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를 이 청문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이제 발언이 나오자 한국당 의원들은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뭐 엄청난 맹비난을 쏟아부었던데요. 조 부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상황? 네, 우선 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현재 당적이 평화민주당이거든요.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그 법사위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박지원 의원 하면 한 방식이 있었어요. 어허. 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과거에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도 있었고요. 또 김태호 총리 후보자 낙마도 이끌어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질의가 마치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한 거예요. 네. 민주평화당 의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자질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야말로 과거에 저축은행 비리 의혹 사건 등에 여러 가지 연루됐을 때 그때 법사위원 포기한 적 없지 않느냐 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의 어떤 이런 질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해요. 왜냐하면 서운하세요? 법사위에서도 정말 고참이거든요. 정말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아낀다면 검찰의 중립성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원록적으로 한번 짚어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예. 이 점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위원회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했던 내용이고 저는 아주 상식적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왜냐하면 이야기다. 실제로 기소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그러면 어느 국민이 본인의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자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충돌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정말로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소식을 조금 핵심적인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밤 늦게까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여야 공방 속에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윤석열 후보자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1200자 때문에 아주 또 논란이군요. 다음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